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해 첫날인 오늘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의 대변역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대 발표를 조금 했습니다. 네. 가장 좀 궁금한 것이 먼저 신년사의 의미가 좀 궁금한데요. 3년 이제 하고 나서 4주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년사에 대한 어떤 의미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4년차 접어 들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김정은 체제 자체는 나름대로 그 자신감을 구축을 했다. 이런 것을 좀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 체제를 그 정상화 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에 당 창건 기념일이 그 70주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꺾어진 해에 뭐 의미를 두고 당을 강조했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당을 강조한다는 것은 소위 그 사회주의 체제를 이번에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이 당입니다. 일당입니다. 일당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정상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 체제의 정상화, 이 과시가 이번에 그 신년사에서 핵심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김정은 체제를 좀 더 확고히 어떤 과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그렇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먼저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민석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의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 문제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김정은은 올해를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측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과 부문별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면 최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언급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상 신년사의 남북관계 관련 메시지에 담을 수 있는 최고치를 담은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내내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요. 올해 남북의 대화와 협상, 접촉을 활발히 해서 남북관계의 대전환과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제안들을 내놨지만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도리어 악화의 길로 치달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올해는 이 남북이 무의미한 논쟁과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지도 말자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측은 올해 이 대화와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정은의 신년사는 2012년과 지난해 신년사보다 다소 진일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1일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또 2012년엔 남북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건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 전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권민석 기자, 남북관계 이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나 경제, 또 군사 분야에서도 자신의 업적을 내세운 내용이 담겼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사력과 경제를 튼튼히 다졌다며 강성국가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사회주의 강국의 불패 위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과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당 창건 70도를 맞아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이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당 우선 노선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군사 분야에서는 적들의 도발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의 또 다른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경제와
과학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금강산 경제개발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오늘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백두혈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치적 리더십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정상회담과 관련된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 못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물론 반어법인데 이것까지 왜 나왔느냐고 하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위급 회담 접촉 이것도 재개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또 교류 협력과 관련된 회담도 할 수 있다. 뭐 등등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전제가 사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그러니까 작년 경우는 뭐냐면 우호적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태상으로 있어서는 작년에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북한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우리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우호적 환경 조성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 조성 여기에 상당히 매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그것이 물론 작년에는 비방 중상이라든가 뭐 전단지 살포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성의 있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북한이 만족할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정도의 간헐법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러면 최고위급 회담을 열어야 되겠다. 열어서 뭘 하자 하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북측에서 원하는 남한이 조성해줬으면 하는 어떤 분위기와 환경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지금 뭐 국제적으로는 첫째 그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마라. 거기에 우리 그 소위 북한은 남한 당국이 여기 앞장서서 뭘 하고 있다는 비난해 왔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각종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언론 활동, 이런 활동 자체도 좀 그 중단하거나 완화해 달라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전단지 살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 대북 심리전과 관련된 이런 그 활동들이죠. 뭐 이런 것들도 중단하는 뭐 선언을 해라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가 보인다면은 자기들은 대화를 여러 가지 그 급에 있어서 못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이 이제 작년 경우에는 소위 이제 그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를 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미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대북 그 제의를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대북 제의와 관련돼서 이미 노동신문이 그 통준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사실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비난을 했다가 지금 이번 신년사에서는 다시 조금 입장을 바꿔서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했는데. 바꾼 것이 아니라 내용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통준위에 대해서 비난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흡수통일의 기구다 하는 형태로 그래 하는 거. 흡수통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체제의 어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을 북한에다가 인위적으로 그 이입시킨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바랍니다. 조국 통일 문제를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자기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해서는 언제 가도 조국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난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일방적인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일준비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이제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그런 대화 방식을 나름대로 자기들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뭐 본연의 형태로 자기 식대로 또 우리도 또 이제까지 이끌어왔는 그런 남북 대화 방식대로 그걸 그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뭐 고위급 접촉이라던가 실무 접촉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을 또 네. 우리한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또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뭔가 하나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여기에서도 역시 뭔가 전제 조건을 하고 있다. 소위 그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호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을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 이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대화를 해야 우호적인 환경과 이런 그 좋은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북한가 조건 없이 일단 대화에 응해라. 우리가 제의했는 고위급 회담이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실무급 회담이든 뭐 더 나아가 최고위급 회담까지도 이런 것을 사실 해 나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또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자연스럽게 완화돼 간다든가 변화돼 갈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지 먼저 우호적 분위기를 우리가 요한다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에 이런 우리 그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없고 또 인위적으로 그것을 자유 표현 의사를 단속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거의 궤를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결코 대화의 또 우호적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라 하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일단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먼저 분위기와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예. 대화를 먼저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맞춰 나가자는 말씀이신 거죠. 대화를 통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이런 그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든가 바꿔 나갈 수가 있다. 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이것은 이제 일방적인 신년사입니다. 네. 신년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네. 그 통일준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그 남북 대화 이것을 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북한 쪽에서 우리가 제의해 놓은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 답변을 해오는 것이 그것이 순차적인 그 나름대로 순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것을 이제 참고 사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데 좀 추진해 나갈 수는 있겠죠. 네,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뭐 정치나 군사, 경제 쪽에 대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 그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게 담겨 있나요? 예, 항상 이제 신년사를 이래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네.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 해의 정책이라든가 분야별로 순서가 중요한데 때때로는 정치가 제일 앞장설 때도 있고 네. 아니면 때때로는 또 군사가 제일 앞장설 때도 있고 또 때때로는 경제가 앞장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치가 앞장서는 건 지극히 그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체제가 이제 겨우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이 충성 구조라든가 이것을 공고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당을 중심으로 해서 체제 정비라든가 이런 충성 구도를 유도해 나가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라든가 군사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또 전투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전투력 강화하는 예. 것은 그 뭐 해마다 그것을 되풀이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이죠. 뭐 그런 중에서도 보면은 그 소위 그 첨단 소위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칭하는 그런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칭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핵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이제 단순히 핵 실험을 해서 뭐 여러분들 우리한테 위협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핵 탄두를 만들어서 이제는 핵 미사일 소위 이것을 이제 미사일로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첨단 무기를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요, 뭐, 경제개발구역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도 담겨 있었는데 그렇다면 좀 남북 관계가 앞으로 경제와 관련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북한이 경제개발 특구 자체를 참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북한은 예를 들어 수령이 한마디 그 경제 특구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 거의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충성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특구 같은 거 사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특구 만들어 놓으면 뭡니까? 외자가 유치가 돼 가지고 투자가 돼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끌어져 나가야 되는데 외자 자체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특구만 사실 있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그나마도 앞으로 이게 좀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남북한의 대화가 돼서 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류 협력이 확대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현실화된다, 실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개발 이런 그 특구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과 그러니 남북한 교류 협력 이것이 열린 게 맞물려 들어간다 네. 하는 정도로 북한이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네.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좀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도 좀 앞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재개되거나 이런. 아마 북한으로서는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재개하고 싶고 네. 또 재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 사업일 겁니다. 그 이유가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오는 바로 외화를 따먹는 어떤 그런 측면도 뭐 가장 직접적인 것이겠지만 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북한이 그 원산 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관광 사업을 굉장히 그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신령 스키장이라든가 네, 이거 다 네. 관광 자원의 개척을 위한 하나의 그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사업하고 원산 지구의 그 관광 개발 사업 쪽하고 이것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네. 전체적으로 이 동해안 지역에 있어서 북한의 그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가 돼야 어떻게 앞으로도 이것이 더 확장이 돼서 원산 지구까지 뭔가 이 협력 체제를 네.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내용도 강하게 필요하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관련 내용에서 네.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담긴 의미와 좀 어느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서 좀 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 의견 한 번만 내주시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제 김정은 체제가 소위 그 이제 3년상도 지났고 네.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제 4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김정은 그 고유의 소위 그 체제, 권력 체계를 나름대로 이제 좀 그 수립을 했다. 네.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공고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체제를 정비를 해 나가고 공고화시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특히 김정은 체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대외적인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네. 이런 압박이 굉장히 그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완화하거나 이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체제가 공고화되기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다른 것을 어떤 것이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그 중요한 하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북한 관계 개선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초점을 뒀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뭐 미북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제재라든가 외부로부터의 압박 구조 네. 이것을 이제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영태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